안녕하세요. 6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에서는 서버 모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초음파 센서를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6차시에서는 서버 모터의 작동 원리와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와 서버 모터를 같이 사용하여 초음파 센서의 거리에 따른 서버 모터 제어를 실습하고요. 서버 모터의 케이블 핀 제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제어하여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버 모터와 초음파를 같이 활용해서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에 따른 서버 모터 연동 및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신호나 데이터를 받아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제어한다는 것은 아두이노 센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면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종류 중에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서버 모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축을 0도부터 180도까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서버 모터를 제어할 때는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0부터 180도의 서버 모터 외에도 360도를 돌아서 자동차 축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버 모터도 있기도 합니다.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DC 모터 같은 경우는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미니카, 미니 선풍기 또는 자동차 바퀴에 많이 사용을 하죠. 자동차 바퀴에 사용을 할 때에는 속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DC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같이 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스텝 모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스텝 수만큼 회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나 속도의 움직임 제어가 가능한 모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팅커캐드 시뮬레이션에서 서브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0도부터 180도까지의 제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복사해서 썼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센서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회로도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새로운 회로를 시작할 때에는 제목을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서버라고 이름을 변경해 놓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아두이노 우노 R3 회전 R, 브레드보드 Shift 눌러서 회전 바깥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놓도록 할게요. Shift R을 눌러서 회전 반대 방향으로 놓았고요.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서버입니다. 여기 팅커캐드에서는 마이크로 서버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 서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브레드보드에서 선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브레드보드로 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서버 모터에 필요한 핀을 꽂을 수도 있는데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서버 모터로 직접 아두이노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5V나 GND의 핀이 모자랄 경우에는 브레드보드를 써야겠죠. 자, 두 가지 회로 연결 방법을 모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V에서 전압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그리고 GND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 많은 다른 센서들을 사용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핀이 적더라도 저희가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브레드보드의 용도였었고요. 선 같은 경우는 색상을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검은색, 5V, VCC 이런 거는 빨간색으로 저희가 선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버 모터도 핀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핀에서 어떤 연결을 해야 될지는 반드시 스펙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센서에서 모터에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면 센서가 타거나 아두이노 보드가 고장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서버 모터도 봐야 되는데, 서버 모터는 보통 색상이 선의 색상밖에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핀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왼쪽에 있는 갈색이 GND인 마이너스입니다. 표시가 여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제 아두이노 제품에서도 갈색은 마이너스, 가운데 빨간 선은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 쓰는 것처럼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주황색은 시그널에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 모터도 회전을 시켜 놓고요. 자, 첫 번째 있는 것이 신호입니다. 저희는 신호를 어느 시그널에서 사용을 할 거냐면 7번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시그널이니까 연두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가운데 빨간 선 있는 것이 플러스랑 연결되면 됩니다. 빨간색, 그리고 갈색이 마이너스인 GND랑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를 그려놓고, 자, 이제 코드에 의해서 서브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창 메뉴 열으시고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C 언어 텍스트 코딩이 없습니다. 저희는 블럭 눌러서 문자 코딩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블럭 편집기는 손실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기존의 팅커캐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빌트인 LED가 하이로 1초 하는 것이었죠. 저희는 서버에 필요한 코드가 필요하므로 보이드 부분에도 삭제, 셋업 위쪽에서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서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샵 include 대문자입니다. sserver.header 파일을 불러와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시켜주고요. 소문자 구분을 서버라는 이름을 저희는 소문자 서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서버를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이 서버 모터를 블라인드의 동작에 쓰겠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용자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서버 셋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자, 서버가 연결돼야 되는 서버.점 속성에 상속을 다 모두 받아서 어택 해주시고요. 연결하는 겁니다. 서버에 몇 번 핀과 연결하면 되죠? 저희는 7번 핀과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루프로 오면, 자, 서버를 움직이기 위해서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리드처럼 서버.점 라이트로 90도 방향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움직이는 시간을 약 2초 동안 딜레이 시켜주고요. 다시 서버.점 라이트 다시 돌아와서 0도의 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잠시 딜레이 시간을 주고요. 루프니까 90도와 0도를 왔다 갔다 하겠죠. 자, 보통 90도와 0도를 많이 움직이는 모터의 움직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단기, 그죠? 네, 바리게이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자, 시뮬레이션 시작 눌러서요. 네,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서버의 0도와 서버의 90도를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각도를 조금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120도 정도의 값을 바꾸어서 각도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더 회전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버모터의 특징은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0도에 90도 사이 값으로 회전해서 시뮬레이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회로도에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회로도를 만들어 보면 아두이노 우노에서 자, 서버 모터를 가지고 오시고요. 신호의 시그널은 역시 7번으로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빨간 선이 5V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V 그리고 갈색이 GND. 자, 이렇게 보시면 회로선이 지금 다른 선하고 겹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을 구별할 수 있도록 5V는 빨강색, 검은색 해주시면 검은색 라인선, 빨간색 라인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각도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쪽 각도만 움직입니다. 저희가 두 개를 지금 시뮬레이션 해놨기 때문에 둘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회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의 움직임인 0도부터 90도까지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버 모터와 초음파 센서로 차단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초음파 센서의 장애물 또는 차량 등이 인식되면 서버 모터가 움직여서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고 장애물이 인식되지 않으면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을 인식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도 하나 필요하겠죠. 서버 모터의 움직임을 보고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 그리고 장애물이 인식이 되었는지도 시리얼 모니터 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회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서버 모터를 만든 게 있는데요. 자, 서버 모터 회로도를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도 삭제하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나가서 네, 서버는 있고요. 차단기를 만들 거라서 네,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한 후에 이름은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서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회로도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모터의 위치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 전선을 지우시고요. 서버 모터를 위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에서는 위쪽에 놓지만 저희는 차량의 위치 또는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한 위치에다가 서버 모터를 장착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신호 부분은 자, 이번에는 회로도를 9번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핀 번호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 시그널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선이 플러스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선이 플러스 그 다음 접지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접지는 검은색, 그 다음 전원 들어오는 선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도 하나 가지고 올까요? 네, 장애물을 인식하는 초음파 센서인데 핀 3개짜리 말고 구성 요소 중에서 모두를 선택해서 네, 초음파 거리 센서 HC-SR04라는 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R 버튼 눌러서 회전시키고요. 빵판에 꼽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VCC네요. VCC는 플러스 선과 연결하시면 되고요. 트리그 핀은 시그널 핀이고요. 저희는 시그널 핀을 가지고 와서 3번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번. 그리고 트리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핀은 2번 핀과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GND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이 되겠죠. 자, 검은색 그리고 시그널 핀도 색상을 여러분께서 적절히 바꾸어 주시면 구분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센서 회로도 작성됐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어 움직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장애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장애물도 어떤 거리만큼 들어온다면 서버 모터를 자동차나 장애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서버.right에서 90도로 각도를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필요한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그리고 핀 제어, 셋업과 루프의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창 열으시고요. 회로도를 핀 번호를 같이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고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먼저 server.h 라이브러리를 썼고요. 그리고 대문자 서버의 속성을 모두 객체 속성을 소문자 서버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블라인드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셋업에서 시작을 하기 전에 서버에 대한 핀 번호 제어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음파 센서인 트리그 연결된 3번의 제어값하고 그 다음 에코 값 초음파 센서의 핀 번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int 트리그 3번의 제어값과 에코 값은 2번에 초기화 핀 번호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 7번에 어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서버 모터를 지금 9번과 연결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 값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리얼.begin 9600의 보드레이트 전송 속도 값을 선언해 주고요. 역시 핀 번호, 핀 모드에 트리그에 해당하는 아웃풋 초음파를 쏘고요. 핀 모드에 이번에는 돌아오는 값을 얘기하는 인풋의 값, 트리그와 에코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버의 움직임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트리그 에코가 그리고 시리얼이 루프가 아니라 셋업에 가야 되네요. 네, 다시 서버 어택 9번 하시고요. 시리얼 모니터 사용하기 위해서 9600 시작하시고요. 핀 모드, 트리그, 에코, 아웃풋, 그리고 서버 어택까지 핀 연결된 선언 셋업 부분에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루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초음파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트리그, 에코를 모두 로우 시키고 트리그 하이를 하고 에코의 값이 돌아왔을 때 장애물 인식이 돼서 돌아왔을 때 값을 선언하는 문장들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초음파를 쏘기 위해 초기화값
모두 다 로우 시켜주시고요. 트리그도 로우, 에코도 로우, 그리고 마이크로 세컨드 1초당 약 343m를 움직이는 초음파 센서였죠. 그래서 자, 마이크로 세컨드로 잠시 딜레이 시키시고요. 다시 디지털 라이트 트리그를 이제 하이 시켜서 네, 초음파를 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잠시 초음파를 쏘고 장애물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10 정도로 주시고요. 그렇게 초음파의 트리그를 쐈다면 트리그 부분을 로우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초음파가 쏜 다음에 어떤 장애물을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서 에코가 하이 되는 그때의 시간을 저희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변수는 assigned long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듀레이션 시간을 저장하겠습니다. 펄스 인 된 에코의 하이가 값이 들어오는 시간을 저장하는 겁니다. 네, 초당 330m 이동하고, 그죠? 예, 그 거리의 시간을 다시 왕복했기 때문에 나누기 2 한 다음에 네, 거리를 측정하는 계산식을 또 하나 넣겠습니다. 자, 플로트 실수값으로 하고요. 디스턴스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돌아온 듀레이션에 초당 340m 이동, 29 마이크로초당 1cm 이동하고요. 그럼 이동 거리는 왕복 걸린 시간에 29를 나누고 왕복 값인 2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 값이니까 C 언어에서는 정수로 나누지 마시고요. 실수로 저장될 때는 실수로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스턴스 거리가 되면 저희는 얼마만큼의 장애물이 앞에서 인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디스턴스 계산된 시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저희가 계산한 값은 몇 센티미터이다. 센티미터로 바꾼 겁니다. 그죠? 환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중간에 시뮬레이션 시작해서 혹시 오타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모드라는 부분에 대소문자 구분 때문에 오타가 났었네요. 그쵸? 트리그 부분도 트리그, 네, 디지털 라이트 오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2로 썼네요. 네, 타이핑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트리그 값으로 하면 자, 시리얼 모니터 부분은 장애물이 인식됐을 때,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장애물이 인식됐을 때 거리값을 계산을 해주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된 겁니다. 네. 90도 움직이는 것은 저희는 아직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리얼 프린트 값에 의해서 현재 장애물이 어느 정도까지의 인식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때에는 이 거리값이 약 10cm, 20cm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거리값이다 보니까 가운데쯤 오니까 135cm 정도의 길이값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100쪽 안쪽에 있느냐 100cm 바깥쪽에 있느냐 조건을 따라서 측정된 곳이 100cm 안쪽이라면 장애물이 인식됐으니 차단기를 올려줘 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애물이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서브모터를 제자리인 0도로 내려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중지해야 소스 코드를 다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조건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if 만약에 측정된 거리가 100cm 안쪽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중괄호 열으시고요. 디스턴스 거리가 조금 전에 시리얼 모니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버를 움직여야 됩니다. 몇 도를 움직이면 될까요? 90도까지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 2초 동안 올라가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자, 측정된 것이 100cm 이하가 아니라는 것은 100cm 이상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됐다면 저희는 서버에 라이트 움직임을 다시 0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역시 딜레이 1000 해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가 현재 장애물이 216 정도 센티미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else문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초음파 센서에 어떤 장애물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90도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동차나 장애물이 지나가는 또는 없어지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장애물이 없어졌다면 0도로 내려올 겁니다. 네. 이렇게 딜레이 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하고 내가 장애물을 어느 정도 가깝게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해당하는 값은 if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 모터와 초음파 센서로 차단기를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6차 시에서는 서버 모터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움직임의 작동 원리를 실습해 보았고 초음파 센서 거리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거리값에 따라서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각도를 제어하고 차단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